안녕하세요. 송재빈의 재난얘기 송재빈입니다. 오늘은 지난 7월 18일 있었던 교토 방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건물에 방화가 있었습니다. 오전 10시 35분에 방화가 있었습니다. 방화되기 전 건물이다. 3층 건물이고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이 사고로 3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당한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. 예, 40대 남자가 죽어라 외치며 휘발유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연기에 질식하고 5시간 만에 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층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서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. 방화 30분 전에 근처 주유소에서 40리터 휘발유를 구매한 거 보면 계획적인 범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방화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찰에 의하면 방화범은 500m 떨어진 주유소에서 40리터를 구입해서 40리터가 양손으로 들기가 좀 무거우니까 손수레로 운반하는 이런 계획적인 범행을 합니다. 그 다음에 1층 정문을 통해서 침입을 합니다. 이게 경비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1층에 무사히 진입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옥상으로 가는 출입문을 폐쇄를 했다고 그래요. 그건 이제 또 수사 과정에 또 밝혀질 것입니다. 표절이나 하는 주제에 죽어라 하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죠. 그러니까 원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10시 반쯤 갑자기 휘발유에 의한 폭발음이 발생합니다. 그 다음에 스튜디오 건물 2층, 3층 중심으로 짙은 연기와 함께 나중에 건물을 보겠습니다만 1층 나선 계단에 내부 계단이 있습니다. 그 계단을 타고 급격히 연소가 되는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2, 3층, 그 다음에 시신이 가장 많이 발견된 지점이 2층 창문 근처하고 3층 옥상 올라가는 계단,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피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가다가 연기 질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 근무 전 직원들이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. 모니터를 보고 지금 체조를 하고 있는데 건물 내부를 보면 뒤에 이나물질이 많이 쌓여 있는 걸 보입니다. 건물이 좁은 데다가 사무실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지만 나선형 계단, 이 내부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해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된 걸로 판단됩니다. 화재가 나는 건물입니다. 지금 현재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건물은 다 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방화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복수, 원함, 분노, 협박, 공갈, 방화, 분노나 복수에 의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경제적, 그 다음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고 보험 사기, 그 다음에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화재를 보면서 스릴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일명 방화광이라고 합니다. 방화범은 어떤 사람인가? 아오바 신지 41세입니다. 범행 동기는 소설을 훔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. 이 사실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훔친 전력도 있고 절도로 인해서 복역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. 범죄 단체. 그 다음에 생활보호, 정신질환. 그 다음에 휘발유 폭발에 의해서 이 방화범도 지금 큰 화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. 용의자가 한 500m 떨어진 지점에서 검거됐다는 이런 내용입니다. 그 다음에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피해가 컸던 이유는 직원들이 오전 10시 30분경이었고 전부 다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외부인 출입이 쉬웠고, 그 다음에 아까도 건물 내부 구조에서 보셨지만 종이나 이나물질 이런 것이 많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옥상에 탈출 경로가 막혔다는 것이 또 문제점입니다. 그 다음에 범인이 옥상을 향하는 문을 폐쇄를 시켜놨다는 것들이 아주 치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휘발유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는 원유가 나지 않지만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정유경장에서 파는 기술은 세계적입니다. 그 다음에 원유를 가다가 가열을 하게 되면 아스팔트 위부터, 그 다음에 선박, 자동차, 그 다음에 항공유, 그 다음에 승용차에 되는 가솔린, 인하점이 굉장히 낮다고 했습니다. 그 상위 맨 위에가 LPG 다음으로 가솔린이 위험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인하점이 굉장히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
휘발유가 그 유증기 폭발 이력입니다. 저 사진은 지금 금년 그 2월 달에 그 달집 태우기 부산 해운도 그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그 지자체 행사입니다. 약 40노트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는데 저런 현상이 나가 저 현장에서 3명이 그 2도 화상을 입는 엄청난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. 정신질환자가 그 방화범에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. 하지만은 실행이 용이합니다. 일단은 왜냐하면 라이터 하나만 가지면은 실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유소가 많다 보니까 쉽게 그 휘발유를 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을 또 무시 원하는 이 분노를 표출하기에 그 방화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그 좌절에 의한 방화, 대구 지하철에도 192명이 사망한 엄청난 사건도 그 정신박약자에 의한 그 방화였습니다. 건물이 마지막으로 진화 단계입니다. 거의 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저 건물에서 그 뛰어내리거나 탈출을 못한 사람은 거의 사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방화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? 방화 그 범죄자에 대한 그 현황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. 현재. 그 다음에 방화 범죄에 대한 전담 기구가 있었는데 그 기구도 없고 그 다음에 방화에 대한 전문 연구 그 기관이나 기구도 지금 현재 없는데 이게 반드시 설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그 다음에 방화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가 앞으로 뒷받침돼야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험물 관리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아직까지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정이 안 됩니다. 그 전국 주유소에 12,000개가 전국에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. 근데 그 구입자 인적 사항이나 그 다음에 구입 목적 이것을 그 일지에다 기록을 하고 신문을 확인한 다음에 저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그 용기를 이렇게 통일한다면은 쉽게 그 휘발유를 이온물입을 표시하고 이런 안전장치를 한다면은 최소한 방화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이온물 관리법을 그 하루속히 개정을 해서 인적사항 파악한 다음에 기록 유지한 다음에 그 용기를 규격한다면 방화를 급격히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. 송재민의 재난얘기 송재민입니다. 감사합니다.